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티입니다. 오늘 제네시스 GV70을 시승을 하러 왔는데 일단은 영상 촬영은 좀 안된다 그래서 오늘은 스푼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스푼이 뭔지 아시죠? 오디오북으로 대체해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디오 수음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디오 수음이 잘 되게끔 위치를 한번 잘 잡아야 되겠는데요. 어디 놓을 자리가 별로 없는데 이 컵홀더를 여기다 빼고 이 자리에다가 한번 놓도록 할게요. 자,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상태고요.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상당히 아주 빠른 속도로 제가 달렸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좀 있는 게,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일반 컴퓨터 모드로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분당 고기 IC에서 서울 서판교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오히려 스포츠 모드보다 컴포트 모드가 소리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일단 제가 좀 착각을 한 건지 한번 볼게요. 약 300m 앞 서울 서판교 방면 막 오른쪽 과속 주행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속도를 좀 낼 때 오히려 스포츠 모드보다는 일반 컴포트 모드가 조금 더 그 사운드가 좀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차 제원이 380마력에 토크가 54토크 정도 나오는데, 제가 느끼는 체감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탔던 차량이 CLA 45 AMG S를 탔거든요. 포매틱 플러스 모델을 탔는데 4기통 모델에 420마력이 세팅되어 있는 차였는데 상당히 아주 파워풀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GV70 같은 경우에는 뭐 미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윈크러쉬 미션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체감적인 느낌도 있고, 스포츠 플러스라던가 이제 스포츠 모드로 놨을 때 사운드가 확연하게 좀 바뀌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운드 이테크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일반 시내 중에서 탈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시명 SUV 그 정도의 느낌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이름에 어울리는 것처럼 상당히 아주 컴포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럼버 서포트라고 해야 되나요? 등받이 부분에 버켓 부분이 고속 주행을 할 때 쪼아졌다가 놔줬다가 쪼아졌다가 놔줬다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언제 쪼아지는지는 제가 한번 인스트럭터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제가 벤츠 이제 S클래스에 액티브 시트라던가 이런 게 장착이 돼 있었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좌회전을 할 때 좌측에 있는 그 버켓 부분이 튀어나와서 몸을 잡아주고, 우회전 할 때는 우측 부분이 나와서 몸을 잡아주고 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이 차는 좌우가 따로 움직이진 않고 양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인스트럭터 분한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속 주행 시에 100km가 넘는 속도로 일정 시간 주행을 하면 이렇게 좀 쪼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차는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상당히 좀 편안하네요. 지금 여기는 약간 고속화로 달릴 수 있는 도로인데, 차가 지금 퇴근 시간대에는 아니지만 좀 가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많아서 좀 고속주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잘 안 돼서 제가 일반 도로로 내려가서 한 번 더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차가 54토크라고 얘기하는데 54토크 정도의 힘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내 느낌은,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한 38토크? 38토크라 그러면 너무 조금 많이 내린 건가요? 그래도 3500cc니까 40토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체감적으로 한 40토크 정도? 보통 54토크라 그러면 정말 어깨가 뒤로
젖혀질 정도의 그런 힘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 차에서는 그런 느낌은 거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54토크가 진짜 54토크인지는 한번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확실한 것 같은데 되게 좀 특이한 게 오히려 컴포트 모드에서 RPM을 올려주니까 사운드가 더 우렁찬 것 같아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거든요. 한번 달려볼게요. 약간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 사운드가 나기는 나는데 이런 표현드리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컴포트 모드에서 악셀을 세게 밟으면 약간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에 우러나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 풀악셀을 밟으면요 마치 AMG의 그런 정제되어 있는 느낌? 뭔가 이렇게 좀 걸러져 있는 사운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되게 이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리드미컬한 사운드가 나고요. 오히려 컴포트에서 악셀을 밟게 되면 되게 거친 느낌의 사운드가 좀 나네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는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조금 모르겠어요. 이 세팅 느낌이 좀 제가 잘못 세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반대로 세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네요. 오히려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좀 더 이렇게 거친 사운드를 좀 느끼게끔 해주는 게 운전자한테는 더 재미감을 부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자식 클러스터도 게이지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 다음에 이 느낌 자체가 약간 스포츠로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사운드가 그 부분을 조금 갉아먹는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감성적인 부분에서의 이 오감으로 느꼈을 때의 사운드를 스포츠 모드가 조금 갉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람보르기니와 같은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컴포트 모드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포트 모드만 있어도 되는 차인데 괜히 스포츠 모드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쪽으로 한번 갈게요. 좌회전을 해서 우회전을 해서 네, 우측으로 돌아 나가도록 할게요. 편의 장비는 제가 우측 이제 방향지승을 켰을 때 계기판에 이쪽에 카메라가 좀 켜져요. 펠리세이드나 이런 차에도 이 기능이 옵션으로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전방을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볼 일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전방 유리하고 그냥 제가 느끼는 시야만 보고 있는 상태라 시야적으로는 많이 보이진 않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되게 다채롭고 그 다음에 뭐 차선까지도 얘가 표시를 해주니까 아마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내비게이션의 이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뭐 여러가지 BSM 기능이라고 얘기하죠. 블라인드 스팟 기능이 있을 때마다 이쪽으로 또 표시를 해주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사이드 미러에 같이 이제 시그널이 들어와 주거든요. 약간 복잡하다 이런 느낌을 좀 다소 좀 받고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기능 자체가 원래 원안이 비행기 전투기에서 나왔던 기능이거든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때 운전자가 그거를 체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방 시야를 잃지 말고 전방에 있는 거를 주시하라고 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하고 있는, 전투기에 장착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동차가 그거를 채용을 한 건데 복잡한 거는 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필요한 기능들만 넣어주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보조 기능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상용화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좀 첨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클러스터는 3D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다채롭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오토 홀딩 기능을 잘 작동하고 ISG 기능이죠. 그 엔진 스타트앱 스탑 기능도 동시에 연동돼서 잘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일본 차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또는 독일 차의 고급 차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트래픽이 좀 되게 많은 상태예요. 여기는 대왕 판교로인데 트래픽이 많은 상태니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어차피 뭐 고속주행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 ACC 기능을 한번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차하고 지금 ACC 기능이 활성화가 됐고요. 차선을 잡게 되면 잘 잡았나 모르겠네요. 네, ACC가 지금 잘 잡혀있는 상태고요. 앞차가 출발을 하니까 잘 따라 붙는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거리 측정하는 버튼이 ACC 기능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래픽으로 봐서 저는 지금 거리를 조금 가깝게 하는 거로 측정을 했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네, 제 뒤에 있던 차가 옆으로 빠졌네요. 짜증나게 해서 그런지. 그냥 그래픽으로만 거리 측정을 가깝다 멀다 이런 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지금 이 글씨로도 나와요. 근데 그래픽으로는 차가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앞차하고의 거리를 제가 가깝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네. 그리고 ACC를 잡았을 때도 내가 이 차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쉽게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느꼈을 때요. 제가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전에 타봤던 다른 뭐 에비에이터라던가 이런 차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픽에 그런 직감적으로 오는 느낌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다른 차도 한번 시승해보면서 이 그래픽이 지금 ACC가 앞차하고의 거리를 잘 잡고 있는지 또는 놓아줬는지 이런 거를 잘 확인할 수 이런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차에 비해서는 조금 앞차를 지금 잡았다 안 잡았다 하는 느낌이 약간 제가 인지하기는 좀 어렵네요. 차간거리 1단계 이런 식으로 지금 글씨를 써주는데 뭐 한글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조금 더 운전자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차라던가 완전 스탑 상태에서 지금 차가 정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잘 서는 거는 되어 있고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오른쪽 이제 클러스터 부분에 전방 차량 출발 시 스위치 또는 페달을 조작하라고 나오거든요. 악셀을 밟거나 또는 스위치를 조작을 해서 출발 기능만 한번 더 활성화 해주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계속 그 딜레이 타임으로 해서 저한테 운전자한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기능은 잘 되어 있는데 제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가지고 지금 앞차를 공간적인 부분을 좀 띄우거나 붙이거나 하는 거에서는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조작의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악셀을 밟아서 지금 앞차하고의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데 속도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속도가 지금 조금 낮게 돼 있어서 그런데 60km 정도로 올려볼게요. 네, 앞차에 지금 다른 이제 아이오닉 차량이 껴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60으로 세팅을 하니까 뭐 요즘 속도가 50도로겠죠? 그래도 한 60 정도 세팅을 하겠습니다. 자, 앞차하고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ACC가 잘 따라가고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적당하게 지금 핸들을 잘 돌리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센서가 좀 많이 달려있다 보니까 BSM 기능하고 이런 ACC하고 통합이 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중앙선을 넘을 것 같은데 차선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핸들 잡으라고 나와서 잠깐 잡았고요. 요 기능은 제가 느꼈을 때는 뭐 그냥 일반 미국차가 요즘에 이런 전자기능이 상당히 좋잖아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SUV 뭐 링컨 에비에이터나 또는 여러가지 그런 차하고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를 차이점은 못 느낄 것 같아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자율주행으로 따지면 2단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 기능으로서는 훌륭한 기능이지만 메인 기능으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테슬라라던가 오토파일럿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조금 나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쓰는 기능일 것 같아요. 집에서 집까지 이렇게 제가 A라는 구간에서 B라는 구간까지 세팅한 데서 완벽하게 집까지 대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신뢰하고 쓰겠는데, 그냥 잠깐 2, 3분, 4분 이제 오히려 신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서 많이 활성화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런 상태고, 시승 코스가 한 18km 된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짧네요. 오히려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오도도도한 이런 도로를 좀 갈 수 있었다고 하면 약 400m 좀 2차 이제 로드 프리뷰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차를 도로로 스캔을 해서 전자식 서스펜션을 약간 세팅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휠이 좀 크니까 이런 보도블록 같은 데를 좀 지나가봐서 이게 승차감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주면 다른 차하고 비교해보면 좀 좋으실 것 같거든요. 보통 요즘에 이제 다른 SUV 브랜드들도 휠이 좀 커지다 보니까 국내 도로 여건에 비해서는 휠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19인치 이상 되는 차들은 대부분 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승차감에서. 근데 최근에 에어글라이드 서스펜션 장착한 에비에이터라던가 이런 도로를 스캔할 수 있는 매직 컨트롤 같은 기능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S클래스에 쓰고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일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차들이 아무래도 휠이 좀 인치가 커져도 이전 차하고 비슷하게 부드럽게 좀 세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전자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기능을 좀 흉내낸 기능이 있는데 약간 이제 도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를 좀 테스트를 못 한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일단 제가 느꼈을 때의 현대자동차 GV70의 느낌은 컴포트 모드에서 람보르기니의 느낌을 약간 느낄 수 있다. 사운드만. 근데 속도는 일반 차하고 큰 차이는 없다. 사운드만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54토크라는 수치에 비해서는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주 운전자가 세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드러워요. 일반적인 한 3000cc, 3500cc 정도의 차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다른 차하고도 비교해 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비교들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벌써 시간이 몇 분 안 됐습니다.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냥 음성 오디오의 시승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녹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